네, 안녕하세요. 기술 서적 집필은 처음이라 주니어 엔지니어의 기술 공유를 통한 성장 이야기를 발표하게 될 우아한 형제들 다니고 있는 김가림입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7년차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 DBA입니다. 요즘은 취미로 풋살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개발자를 위한 레디스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이게 출간한 뒤에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서 교보문고에서 2024년 안목 있는 당신을 위한 IT 도서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저는 주니어였을 때 기술 공유를 시작해서 작년에 책을 출간하게 됐는데요. 주니어 엔지니어로서 기술 공유를 하면서 성장했던 과정과 실제로 기술 공유를 하면서 겪었던 출간을 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2018년에 DBA 팀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경력이 저보다 다들 5년 이상 많았고 한 시니어 분들이 10분 넘는 그런 팀이었습니다. 원래는 RDBMS만 운영을 하다가 2019년부터 NoSQL을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니어였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공부를 할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RDBMS는 다른 분들이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NoSQL은 이제 같이 시작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공부를 하면은 티가 나는 것 같고 제가 3년 차가 돼서는 팀에서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 또 나도 뭔가 잘 할 수 있다는 걸 어필하고 싶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뭔가 도움이 되려고 팀에서 공식 문서를 번역해서 팀 위키에 정리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플리케이션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공유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공유를 했었습니다. 저희 팀에서 레디스를 운영하기 전에는 각 팀에서 그 개발자분들이 레디스를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나 장애에 대한 경험이 개발자분들이 더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인 입사 동기에게 그 팀에서는 레디스를 어떻게 쓰고 있냐고 물어봤는데 멀티 마스터로 양방향 복제를 하고 쓰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얼마나 쓰고 있냐고 했는데 키스를 이렇게 딱 날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너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레디스를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키스라는 커맨드를 쓰면은 키를 모두 다 가지고 와서 이게 장애를 되게 유발을 하는 커맨드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서 개발자분들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때 그 동기 개발자분은 현재는 아주 멋진 시니어 개발자로 성장을 했고 내년에 저와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좀 마음에 드는 DBA가 있다면 그 DBA의 가슴을 찌게 하는 철렁다리 효과인가 아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팀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사내 게시판에 기술 공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저도 놀랐는데요. 사내의 유명한 시니어 개발자분들이 그 글에 댓글을 달아주시고 특히 기술 공유 게시판 이런 데서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CTO님이 이렇게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셔서 저도 너무 응원을 받고 신기하고 해서 캡처를 해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기술 공유를 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반기에 한 명씩 뽑아서 해외 기술 컨퍼런스에 보내주는 그런 상이 있었는데 그 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저는 주니어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저보다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내에서의 관심은 주니어 엔지니어에 대한 그런 응원과 격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올렸던 글이 그 회사 블로그에 많이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이런 내용의 기술 공유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이런 글을 쓰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또 정리를 하는 시간이 너무 재밌게 느껴졌는데요. 이게 제가 그때 썼던 글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퇴근을 하고도 몇 시간이나 이거를 쓰려고 붙잡고 있었는데 그 시간이 뭔가 스트레스가 아니라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시간으로 느껴지고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뭔가 결과물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20년에는 레디스에 대한 책이 국내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책을 내고 싶다고 생각을 했을 때 처음에는 번역을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해외 책들을 찾아봤는데 이게 신규 버전을 가지고 있는 책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김에 한번 시도나 해보자 하고 그 출판사들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출판사에서는 이미 레디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튜토리얼로 하기에는 좀 독자층이 적을 것 같다라고 피드백을 주셨고, 두 번째 출판사에서도 노에스케일을 묶어서 하면 모르겠는데 레디스만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다라고 답변을 보내주셨습니다. 세 번째 출판사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샘플 원고를 보내달라고 해주셔서 부랴부랴 샘플 원고를 써서 이제 제출을 하고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한 게 21년 1월인데 초고를 마무리하는데 거의 한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계약을 할 때에는 이렇게 오래 걸릴 거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해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더라고요. 일단 제가 레디스를 운영하고 있었으니까 그 운영을 하면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겠다 하는 것들을 좀 내용을 추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료 조사를 하면서 이런 자료들이 들어가야지 좀 내용의 완성도와 흐름을 위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수집을 했고, 또 수집한 내용들을 검증하고 테스트 예제 코드를 만들면서 그 예제 코드도 하나하나 실행을 하면서 오류가 있진 않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거는 실제로 글을 쓰는 부분이었는데요. 그 글을 쓰는 게 소설 같은 창작물을 쓰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창작을 한다고 느꼈던 이유는 누군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야기가 있어야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술을 딱딱 이렇게 나열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이 왜 생겨났고 어떤 때 쓰이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냈어야 됐어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집 과정으로 들어갔는데 편집도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년 동안 글을 썼기 때문에 그중에 신규 버전이 출시돼서 6버전이 최신이었는데 7버전 최신 버전에 맞춰서 내용도 다 수정을 하고 뺄 건 빼고 추가할 건 추가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고, 실제로 출판사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템플릿을 요구를 하셨어요. 템플릿에 맞춰서 썼던 글들을 다 정리를 하고 하는 과정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데만 한 2년 6개월 정도 걸려서 힘들었다면 힘들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그 과정 중에서 계속 레디스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뭔가 운영을 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들이 더 많이 들어가고 저도 성장을 했으니까 좀 기술에 대한 깊이가 달라져서 그런 점들이 책에 좀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편집자분이랑 편집을 한 건 이 정도 되는데요. 출판사에서 PDF로 책을 묶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그 책을 PDF를 보면서 오류를 수정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편집자분이 완벽하게 기술적으로 알고 계시진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힘든 것도 있었고 당연히 고쳐주실 걸 고쳐주신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는 뭐 서버가 죽는, 마스터가 죽는 이런 식으로 뭐가 죽는다고 계속 표현을 하는데 이제 편집자분들은 소비자가 죽는 이런 표현은 좀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런 것도 있었고, 아니면은 일괄 변경을 해주신 것 때문에 중간중간에 내용이 틀어져서 그런 것들을 수정을 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마지막 되니까 페이지가 380페이지 정도 됐는데 그거를 통으로 12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편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께 베타 리딩을 부탁드렸었는데요. 사실 일정이 촉박하기도 하고 양이 너무 많아서 이런 부탁을 하는 것조차 좀 죄송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을 내서 봐주시고 베타 리딩의 말도 써주셨는데 그중 저의 전 직장 동료분께서 이런 PDF 파일로 그 수정사항을 만들어서 보내주셔서 너무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저와 편집자분이 몇 번이나 보면서 수정을 했는데도 비문이 너무 많았고 오타가 있었어서 이렇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표지를 디자인하고 이런 작업을 했었는데요.
표지를 원래는 출판사에서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주신 출판사의 디자인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서 그냥 할까 하다가 어쨌든 내 책이고 이제 이걸 내면은 평생 다시 안 낼 것 같은데 내가 계속 가지고 가고 싶은 디자인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들어서 직접 디자인을 해서 전달을 드렸고 그거를 변경해서 표지 디자인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책 이름도 확정을 했고 이 시기에 표지에 들어갈 문구도 고민을 했고 또 지은이의 말 아니면은 책 가격 이런 것까지 조정을 해서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느꼈던 점을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내용의 타겟층은 주니어 분들과 실제로 책을 언젠가 내고 싶은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 두 타겟층에 맞춰서 느꼈던 점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주니어 엔지니어일수록 기술 공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유를 하면서 공부를 더 하게 되고 지식을 쌓아갈 수 있고 내가 뭘 더 잘하는지 방향성을 알아가게 되고 인사이트를 찾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공유를 좀 열심히 했던 이유는 확신과 동기부여를 얻기 위해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니어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그래서 외부의 그런 인정에 대한 추구를 많이 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연차가 쌓이고 경험이 많아지면서 느끼는 거는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 나니까 스스로 칭찬도 많이 하고 실망도 많이 하고 그런 피드백들을 좀 자기 자신에게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내가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맞는 방향인지도 모르니까 좀 그런 데에서 불안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주니어 엔지니어 분들 대부분이 저는 임포스터 신드롬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신드롬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해 보자면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완벽주의자 유형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지 않으면 실패라고 느끼고 또 작은 실수를 해도 큰 불안감을 느낍니다. 슈퍼히어로 유형은 자신이 여러 역할을 모두 완벽하게 수행을 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자로서 내가 개발도 잘 해야 되고 아니면 주니어로서 역할도 잘 하고 있나 이런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전문가 유형은 자신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믿고 새로운 도전이나 과제를 맡을 때 전 아직 부족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유형입니다. 내추럴 지니어스 유형은 모든 일을 처음부터 쉽게 해내야 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배우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시간이 걸리면 자신이 무능하다고 느끼는 유형입니다. 솔로이스트 유형은 도움을 받는 걸 실패로 여기기 때문에 모든 일을 혼자서 해결해야 된다는 강박을 가지고 직접 모든 거를 해결해내지 못하면 성과로 보지 않는 그런 유형입니다. 이거를 보시면서 공감이 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아직까지도 여기서 좀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불확실성과 불안함이 어디에서 기인되는지를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좀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나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기술 공유가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을 해줬는데요. 처음에 제가 공유를 시작했을 때는 너 되게 열심히 했다, 너 수고했다 이런 피드백을 받다가 점점 이 글을 보고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을 했습니다. 아니면은 모르던 걸 알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피드백으로 넘어갈 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그때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니어 분들이 기술 공유를 할 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거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너무 저자세로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기술 공유 글을 올렸을 때 저희 팀의 수성님이 저한테 개인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 글에 저도 모르게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아직 부족하지만 이런 글을 너무 많이 썼던 거예요. 근데 수성님이 그걸 보시면서 오히려 이런 글은 그 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다 그거를 삭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유한 내용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많이 공유를 할수록 솔직히 틀린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좋겠지만 네, 그랬을 때 자기가 공유를 했기 때문에 뭘 틀린지 알아가는 거고 그런 거에서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다음번엔 알겠습니다라고 넘어가면 되지 제가 너무 무능하다고 공유를 안 하게 되고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그럴 때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 할까 봐 공유를 안 하는 것도 좀 그런 걱정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제가 다음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 무능하다고 느끼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하면 뭐라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기술 공유 게시판에 글을 올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인프콘에서 기술 공유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줄은 저도 정말 몰랐기 때문에 주니어 엔지니어 분들은 주니어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너무 하지 않고 일단은 다 질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책을 출간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미세한 팁을 공유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제 개인적인 일이라서 그렇게 공감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책을 내고 싶긴 한데 어떻게 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컨텐츠를 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공유를 여러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스터디 파트 안에서만 하다가 아니면 팀에 공유하고 또 사내에 공유를 했다가 이제 사내에서 신규로 레디스 강의를 만들기도 하고 또 외부 온라인 그 컨퍼런스에도 발표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책을 출간하게 되는 건데요. 그 각각의 과정에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고 그때 고민한 내용들이 책에도 그대로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는 좀 수정을 하고 고민을 할수록 더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뭔가 책을 출간하고 싶다면 좀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책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최소 3장 이상은 샘플 원고를 써보고 그 다음에 출판사를 컨택하는 것이 미래의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현실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책을 쓰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보였을 거예요. 그 사람들 약속도 잘 안 가게 되고 되게 예민해져가지고 퇴근 이후에 실제로 정말 공수가 많이 들어가는 일인 만큼 내가 노력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때 딱 코로나가 터져서 재택근무를 하고 그래서 왕복 4시간 출퇴근을 하다가 그 시간이 없어지면서 도전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라서 그런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그 집중력이 좀 약해서 고민이 많은 사람인데요. 그래서 꾸준히 앉아가지고 글을 쓰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도움받았던 그 어플 2가지를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포레스트라는 어플과 플로우라는 어플입니다. 이거 둘 다 포모도로 타이머긴 한데 이거를 띄워두고 이제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랬었고 만약에 이거를 써서도 안 된다 내가 계속 딴짓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저는 글을 쓰는 제 모습을 이렇게 타임랩스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저기 타임랩스를 찍으면서 나랑 핸드폰이랑 떨어져 있게 만들고 또 화면도 나오면서 화면에 내가 딴짓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까지 열심히 책을 써서 네,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한테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면은 여기 발표 끝나고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오늘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